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세 번째 해보겠습니다. 명사의 종류, 관사의 기능 했죠. 쌤 사실 뭐 그냥 한강으로 잡아놓은 건데 쌤이 좀 중간중간에 좀 잡스를 하는 바람에 좀 길어졌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만큼 사실은 명사 관사에 대해 가지고 보다 자세하게 알려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분량보다 한 너댓 배는 더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런데 일단 강의 어떤 그 분량 제약도 있고 해가지고 쌤이 좀 압축한다고 했는데 압축을 해놔도 좀 많이 되네요. 자, 물론 뭐 지금 이 페이퍼에 나오지 않는 내용도 쌤이 중간중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관사의 기능입니다. 뭐 관사의 기능이 있고 또 관사의 생략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잠깐 관련되는 부분에서만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관사. 이제 관사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무조건 개체화. 개체화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이 개체는 곧 보통명사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물론 관사가 오면서 보통명사만 표현하는 건 아니었죠. 정관사 드가 가지고 있는 강한 제약성 때문에 어떻게 뒤에 나오는 이 명사의 어떤 성질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강하게 딱 제한하는, 그죠? 그런 용법을 앞 시간에 봤죠. 특히 계청, 계급, 뭐 이런 등등을 나타낼 때 강력하게 딱 제한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 중심되는 특성을 딱 표현하기 때문에 추상명사화의 어떤 기능도 한다라는 거. The pen is the mightier than the sword. 앞에서 했죠, 그죠?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은 여기 지금 안 나오지만 관련해서 the 플러스 형용사가 있죠, 그죠? the 플러스 형용사. 이것도 형용사가 지칭하는 뭡니까? 형용사가 포함하고 있는 일반적인 명사의 의미를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생략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죠, 그죠? the dead 이렇게 하면 사자, the dying 하면은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the living 하면은 산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the beautiful 하면은 뭔가 아름다운 것하고 전체적으로 정관스트가 딱 제한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그걸 표현한다 이래 됐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앞 시간에 뭐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 요거는 형용사 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하고, 아무튼 관사는 개체화의 기능을 한다 했는데, 이제 이 관사 중에 정관사와 부정관사 이렇게 둘이 나뉘죠. 그죠? 그랬을 때 각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용법, 기능은 어떤 거냐 이제 이렇게 했을 때요. 정관사 기능은 흔히 뭐 여러 개로 나열합니다. 학습서에 보면은 물론 그거는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뭐 원어민 학자들이 쓴 책을 봐도 뭐 정관사들을 갖다가 여러 개로 이렇게 용법 분류를 합니다. 사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관사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특정할 때 쓴다 이렇게 하죠, 그죠? 특정한 어떤 사물을 갖다 표현할 때 사용한다 했는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딱 한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사가 오고 앞에서도 쌤 잠깐 이야기했지만 뒤에 명사가 이런 식으로 뭐 제약을 하면은 여기다가 정관사들을 붙인다 했는데 안 붙이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 명사 자체가 보통 명사적인 어떤 개체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추상적인 의미를 가질 때는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역시 개체화와 관련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무튼 가장 전형적인 어떤 정관사의 용법의 한 형태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죠? 표현이죠. 그죠? 근데 특정한 어떤 정해진 사물에다가 정관사들을 붙인다. 이래 놓고 가면은 더 플러스 형용사가 돼가지고 이게 대표 복수를 나타낸다. 그죠? 그리고 더 플러스 명사가 더 펜 같이 보통 명사가 추상 명사의 어떤 의미를 또 표현한다. 이러니까 막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죠? 근데 정관사의 용법은 쌤이 정의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대화자 혹은 누구나 모두 다 알고 있는 대상을 갖다가 지칭할 때는 정관사를 쓴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관사의 모든 용법이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거의 다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쌤이 정의합니다. 대화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상. 즉, 주지의 대상에는 붙인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이 표현이죠. The earth, the sun. 그래서 여기도 사실 볼드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the moon, the universe. 그죠? The bible. 뭐 이래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악기 이름인 뭐 the guitar, the violin 뭐 다 붙습니다. 그죠? 또 여기 또 안 나왔습니까? 여기 the station 나오죠? The station. 뭐 학교, 우체국, 관공서 등등엔 또 더 붙인다. 그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옛날에 딱 외웠습니다. 근데 쌤이 이제 이거를 로직을 딱 찾고 보니까 참 그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소모적인 그런 어떤 학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제일 중요한 개념 대화자 사이 혹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상에는 정관사들을 붙인다. 그럼 먼저 이야기한 부정관사는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고 막연한 어떤 대상입니다. This is a book 하면 뭡니까? 그냥 책 한 권입니다. 어떤 책인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일단 정의를 딱 하고요. 물론 부정관사 쪽 가서는 다음 편에서 보다 더 자세히 합니다. 자, 다른 건 다 지워도 요거는 안 줍니다. 대화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상에 그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에 붙인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earth 하면 다 지구라고 알고 있죠, 그죠? 근데 본래 earth는 대지 이런 뜻입니다. 땅입니다, 땅. 뭔가 이렇게 흙의 재질로 이렇게 뚝 덮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 sun 하면은 우리가 그냥 지구가 뺑뺑뺑 돌고 있는 저 태양만 우리 sun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죠? moon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보고 있는 저 녀석이다 이래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유일물이라고 합니다. 유일물. 유일물에다가 붙인 이름이다 이렇게 하는데 유자가 맞습니까? 유일물이다 이럽니다. 유일물.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유일물입니다. 똑같이 재본되어 나오는 책조차도 다 다릅니다. 어디가 달라도 다 다릅니다. 잉크가 들어간 용량이라든지 사용된 종이의 재질이라든지 다 다릅니다. 그죠? 이 세상에 유일물이 아닌 사물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엄밀하게 정의하고 들어가면은 유일물에 붙인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언뜻 보면 지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태양도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붙인다. 다들 이래 생각하죠, 그죠?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이 개념을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대화자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상에 붙인다. 그래서 이제 쌤이 살짝 좀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럼 과연 이러한 인식이 어떤 인식인가, 어떤 언어적 인식인가를 갖다가 한번 쌤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라도 쪽으로 가면은 그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이 있죠. 야, 이 거시기가 참 거시기하네. 야, 거시기. 이러면 타 지방 사람들은 물론 우리 같은 한민족이니까 같은 언어권에 있으니까 그 뉘앙스를 어느 정도는 느낍니다. 느끼는데 우리 그 말을 사용하시는 이제 전라도 분들 입장에서는 뭐 거시기 하면 다 통하는 겁니다. 그 시기가 뭐 상황에 따라가 다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럴 때 대화자 간에 그 시기 나오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정관사 드가 좀 그 시기라는 그 표현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우리 소위 표준말을 쓴 서울, 경기 지역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뭐 하다가 잘 이해를 못해.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있잖아. 있잖아. 그죠? 뭐가 있긴 뭐가 있어. 아무튼 당사자 간에 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뭐가 있습니다. 있잖아 그거. 그래. 야, 그 시기 하지. 그래 그 시기 해. 그죠? 그럼 경상도로 한번 또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경상도 말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있나? 이게 서울말로 하면 있잖아 이런 표현입니다. 있나? 있지 아니한가? 이 말을 이제 우리 또 경상도 표현을 보면은 뭐 대충 뚜리뭉실뚱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하는 그런 좀 언어적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나 임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 이제 이해가 됩니까? 대화자 누구나 간에 누구나 혹은 대화자 간에 다 알고 있는 대상이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죠. 우리가 보통 이제 sun이라 그러면은 자체 발광을 하는 태양과 같은 자체 발광을 하는 the star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체 발광하는 이런 sun들은 우주에 무한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planet도 쓰죠, 그죠? 주로 이제 the planet 하면은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the earth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현대적인 어떤 인식이죠. 이미 이 녀석은 행성이거든요. 스타를 갖다가 이렇게 돌고 있는 행성, 즉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후에 뭔가 등장한 인식이지만 the earth는 그보다 더 앞이 왜? 평평한 땅으로 생각했으니까. 그죠? 근데 아무튼 the planet이라 합시다. 그러면 행성. 행성. 뭔가 스타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 역시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행성 옆에서 또 뺑뺑뺑 돌고 있는 우리 지구라는 the planet 이 주위에서 뺑뺑 돌고 있는 moon이라는 녀석들도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그럼 다 moons, planets, suns 이래 되겠죠? 여러분들 표현 보면 suns, planets, 문학적 작품 같은 거 moons 이래 나옵니다. 복수로. 아니 정관사 투수가 단수로 보통 쓴다 해놓고는 와 이러노? 이런 생각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이제 the earth를 갖다가 the sun을 갖다가 태양이라고 하겠습니까? 수많은 sun 중에 우리 지구인들, 이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인 지구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sun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un 하면 태양 이래 됩니다. 우주를 쭉 둘러보면은 이 sun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the earth나 the planets은 태양 주위를 갖다가 어쨌든 행성으로 도는데 그 행성 중에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행성, 즉 지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the moon은 이제 이해되겠죠, 그죠? 플래닛 주위를 갖다가 뺑뺑뺑 이렇게 공전하는 무수한 녀석들 중에 우리가 매일 보다시피 하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이기에 the mo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제 the Bible 해봅시다. the Bible. 바이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뭐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 바이블이 먹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그래서 평균적인 어떤 언어 구사를 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the Bible은 누구나 다 알죠. the universe, 우주. universe도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뭐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속한 무슨 은하계 뭐 그게 다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구와 태양계가 속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the universe 이렇게 해서 우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정관사는 누구나 다 알고 있거나 대화자 간에 다 알고 있는 대상. 자, 이제는 지웁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여러분도 각인이 되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주제 대상이거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떤 명사에다가 정관사를 붙인다라는 걸 하나씩 확장해 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yard, meter, 그죠? 그리고 pound, 뭐 이런 것들, 뭐 kilogram, 뭐 이런 등등등등등의 소위 말하는 도량형. 도량형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들끼리 중구난방으로 돼 있습니까? 사회 전체가 약속한 거죠. 사회 전체가 하나의 척도, 그죠? 척도로서 전체 사회 성원이 다 동의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량형에 대해서는 사회 성원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1m 하면 이 정도, 그죠? 파운드 하면 이 정도 무게. 그렇기 때문에 도량형을 갖다가 표현할 때는 정관사들을 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 이 천입니다. 천은 주로 야드 단위로, 여기 척도니까 단위로 판다 이래 됩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The house is rent. 그 집은 1년 단위로 임대된다. 할 때 어떻게? By a year가 아니고 by the yea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요거는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By a year하고 by the year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주르륵 적용해 보십시오. 자, the east, the west, 그죠? the south, the north, 동서남북. 동서남북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건 하나의 자연의 명제로서 전 지구인들이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사들을 쓴다 이래 되는 거죠. 그죠? The sun rises in the east 혹은 the sun sets in the wes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east and west 이런 식으로 아니 이거 안 썼는데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소위 말한 관사의 생략입니다. 생략은 미리 잠깐 이야기하면 이 두 개의 대상이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적인 의미를 갖다가 서로 대립되는 의미를 갖다가 표현할 때 관사를 안 씁니다. The east and the west 안 하고 그냥 east and west 이랍니다. Day and night. 그죠? Day and night. 그리고 뭐 흑백 할 때 black and white. 빛과 그림자, 그늘 하면 light and shade 이런 식으로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서로 뭔가 대립적인 의미를 갖다가 표현할 때 안 씁니다. 그럼 여기에도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들죠, 그죠? 예, 그거는 영어로부터 자유 쪽에 설명했으니 그쪽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쌤이 괜히 이거 책 광고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 설명하기라 너무 좀 깁니다, 지금. 이것도 구체화 추상과 관련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동서남북. 그러면 이제 오른쪽, 왼쪽. 그죠? 오른쪽, 왼쪽. 당연히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on the left, on the right 할 때 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왼편에는 a plantation of almond trees. 아몬드 농장이 있었다. 이래 되겠죠. 그죠? 이때도 좌우 이렇게 한 덩어리를 딱 묶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좌우 하는데 쟤들은 right and left 이렇게 합니다. 관사 안 쓰고요. 자, 아무튼 그거까지는 쌤이 뭐 로직으로 설명하려면 그와 관련된 앞에 뭐 in danger, in poverty, in safety 왜 관사를 안 쓰는지 그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구체와 추상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아니면 영어로 자유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보는 거 있죠. Would you mind my open the window? 창문을 나타낼 때는 더를 쓴다. 우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쌤이 옛날 처음 이거를 정관사 때 용법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주제의 대상이다. 대화자 간에 다 알고 있는 거다 할 때 요 문장 하나를 가지고 어쨌든 꼭 쥐고 있었습니다. 요 하나. 자, pass me the salt please. 그래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야, 소금통 좀 이리 줘. 소금통 좀 줄래? 이렇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salt가 뭡니까? 이게 물질명사잖아요. 물질명사인데 정관사 때가 붙었어. 이 도대체 뭐야? 이건 또 뭐야? 그죠? 그냥 그림 외우기로 하면은 정말 헷갈리다 못해 나중에 화가 날 정도입니다. 물질명사에 또 정관사가 붙었네. 이것도 명사의 전용, 물질명사의 전용. 이쪽에 또 갖다 두는 학습서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개체화라고 딱 생각해 보십시오. 관사는 개체화네. 그죠? 그래서 이미 이 salt는 물질명사로서의 소금의 성질을 가지는 그 물질, 짠 성질을 가지는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물질을 갖다가 담고 있거나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체. 그리고 플러스 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지의 대상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같이 식탁에 있는 사람 보고, 아, 좀 싱거우니까, 아, 소금통이 좀 저쪽에 멀리 있거든. 아, 소금통 좀 이리 줄래? 소금통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죠.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런 정관사터입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가 물질 명사인데 정관사가 와가지고 관사가 와서 개체화를 시키고 따라서 뭔가 구체적인 형체 부피를 갖춘 하나의 사물, 개체가 되고 정관사터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어쨌든 대화자 간에 다 알고 있는 대상이다. 즉 식탁에서 벌어지는 모습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했습니다. 두 사람이 조그마한 방에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워가지고 야, 창문 좀 열면 어떨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방에 창문이 몇 개 있겠습니까? 물론 벽 전체가 창문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방 하나에 이제 창문이 저쪽, 그죠? 해가 드는 쪽으로 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아, 내가 창문 좀 열어도 될까? 이렇게 할 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청자나 이 창문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느 방향에 있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더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살짝 해볼까요? 여름에 요즘은 사실 뭐 다 에어컨 시설 이런 게 좀 돼 있죠. 그죠? 돼 있기 때문에 여름에 뭐 그다지 막 이렇게 찜통 더위에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쌤 시절에는 에어컨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창문 다 열어놓고 지금 남녀공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같이 고등학교 때 같으면 중학교 때 마찬가지입니다. 창문 다 열어놓고 딱 런닝 차림으로 전부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쌤이 뭐 조금 이제 초여름 정도 될 때 막 밖에서 소음이 막 들려가 이제 창문을 다 닫아놨습니다. 근데 쌤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덥다고 open a window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open a window 이렇게 합니다. 지금 open the window라고 안 합니다. open a window라고 합니다. 야, 어떤 느낌입니까? 불특정한 창문 한 개입니다. 교실에 창문 여러 개 있겠죠, 그죠? 들어오셔가지고 쌤이 open a window 이랍니다. 어떤 뜻입니까? 아무 창문이나 창문 좀 열어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 꼭 한 개만 여느냐? 학생들이 성실한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이다 싶어서 우두둑 일어나갖고 몇 개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open one window나 any one window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만 열어야 됩니다. 근데 불특정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아무거나 하나 열어. 그러면 open the window는 했죠. open the windows는 안 될까요? 창문 전체죠, 그죠? 전체를 몽땅 한정하는 겁니다. 이게 all windows입니다. all windows.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open the windows 이렇게 하면 창문 다 열으라는 뜻입니다. 물론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은 창문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붙어있다는 거 다 알죠, 그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쓸 수고 더 윈도우즈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쓰는 거지. 쌤이 옛날에는 공부할 때 무조건 윈도우가 오면은 무조건 더 윈도우로 쓰는갑다. 그림으로 외웠습니다. 이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죠? 상황에 맞춰 가지고 얼마든지 이 로직을 알고 응용하고 조금 훈련이 되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위 말하는 관공서입니다. The school, the post officer. 또 뭐가 있습니까? the station이 가장 대표적인 걸 되고요. 자, 이런 관공서에 정관사 더가 붙는다. 참 용법 많죠? 유일물에 붙고, 단위에 붙고, 방향에 붙고, 동서남북 방위에 붙고, 오른쪽 왼쪽 방향에 붙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the salt나 the window는 이렇게 쓰니까 외워야 되고, in the morning, in the wrong 할 때, 이때도 다 써야 되고, 그죠? 근데 전부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상이다에 다 들어갑니다.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관공서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동네 지역에 사람들이 동사무소,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쌤도 그런데 관공서 이런 데 싫어하니까 가서 내가 필요하고 볼 일이 있을 때만 그 위치를 확인하는 편인데요.
그렇지만 일단 관공서에 대해서는 뭐 경찰서가 어디에 있고 뭐 동사무소가 어디 있고 우체국이 어디에 있고 그걸 한번 이용해본 경험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이거는 사실 좀 역사성을 가지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의 커뮤니티, 어떤 빌리지, 마을이 들어선다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같이 뭐 공항이 들어서고 이런 것도 알겠죠. 그죠? 물론 공항도 해당됩니다. The airport. 그죠? The harbor. 항구 다 해당됩니다. 공공시설물, 공물. 공물은 조금 다릅니다. 공공시설물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과거에 그냥 쉽게 서부 개척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 표현이 이런 어떤 용어가 사용된 건 그보다 훨씬 이전이겠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하나의 빌리지를 이제 만듭니다. 빌리지를 만들 때, 혹은 타운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뭐겠습니까? 만약에 열차가 지나간다면 역을 갖다가 가장 먼저 만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막 열차가 지나가지 않는다 하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타고 와서 그것을 갖다 보관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겠죠. 근데 아무튼 스테이션 만들었을 테고, 그리고 뭐 어린 아동들도 좀 많아지고 하니까 뭔가 교육을 위해 가지고 학교도 만들었겠죠. 그죠? 스쿨도 여기다가 하나 딱 만들었을 거고. 그러면 뭐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우체국도 하나 있어야 되겠네 하고 또 우체국도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독수리 모양으로 딱 하나 만들고. 그죠? 그러면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 마을 지역 주민들은 당시에 흔히 다 알고 있었겠죠. 그죠? 이 지역 주민들은 여기 어디에 있고 학교가 어디에 어떤 모습이고 우체국이 어디가 어떻고 뭐 가령 보안관이 있는 뭐 폴리스 스테이션이 있다 하면은 그것도 위치가 어딘지 다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 정관사를 쓰는 겁니다. 말을 할 때. 거시기역, 거시기 있잖아, 역. 그죠? 있나? 뭐, 우체국. 이런 어떤 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공시설. 그게 현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뭐 항구가 생기니까 역시, 그죠? 부산항이라면 부산 사람들 다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그죠? 인천공항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알겠죠. 그죠? 근데 요즘은 인천 에어포트 이렇게 안 붙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정관사를 이제 고유명사에 붙인다 안 붙인다 하는 것도 나름 다 역사성과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가 있습니까? 공원, 다리,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쌤 다 지금 곧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것들에 뭐 붙일 때도 있고 또 안 붙일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도 이 로직을 다 이해하고 그 문맥에서 보면은 왜 썼는지 왜 안 썼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n the morning 했죠. 아침, 점심, 저녁. 물론 뚜렷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아침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오후고 저녁이다. 그죠? 이런 기준은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 하루의 생활 단위를 필요해 가지고 3등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early 나와 있죠. 그죠?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일찍 일어났다는 게 어느 시간 되지? 아침에 일찍 일어났네. 그죠? 그러니까 오전, 오후, 저녁 이것도 사회생활에 필요해 가지고 사회생원들이 딱딱딱 정해놓은 일종의 개념적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상이죠. 그래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he confessed 자백을 했는데 고백했는데 he is in the wrong 했죠. 그죠? the wrong 했습니다. 이게 the right 지금 아까 대꾸 이야기를 했죠. 대꾸. 그죠? 대꾸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디코토미적인 인식입니다. 디코토미. 이분법적인 인식입니다. 뭔가 두고 이걸 반으로 딱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흑이고 백이고 여기는 선이고 악이고 여기는 좌고 여기는 우고 이런 식으로 딱 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억납니까? 더 모아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제약하는 거죠.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제약하면서 강조하기 때문에 정관사 더가 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정하고 있죠. 흑은 백을 규정하고 백은 흑을 규정합니다. 서로 대립된 관계에서. 선은 악을 규정하고 악은 선을 규정합니다. 즉 악이 곧바로 선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의 대상으로 알리는 겁니다. 선이 곧 악이라는 어떤
그 개념을 갖다가 모든 대상에게 알리는 겁니다. 자, 우가 있으니까 좌가 있고, 좌가 있으니까 우가 있죠. 각각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규정하면서 어떻게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어느 주체자들에게 이 개념을 갖다가 뚜렷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뭔가 대립되는 거, the light, bit, the shade, 그늘 이렇게 할 때 정관사를 씁니다. 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the 플러스 비교급 형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뭔가 잘못됐다, 틀렸다, 맞았다, 이분법적인 거. 그럼 이러한 개념들은 다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입니까? 추상입니까? 추상이죠, 추상.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흑백을 하나 묶어가지고 전체로서 흑과 백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까만 거 흑이란 녀석과 백이란 녀석 이렇게 생각합니까? 흑백 논리. 이 두 개의 개념이 하나 묶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흑백 논리하면 까만 이야기, 요거는 하얀 이야기, 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 어째라고? 그게 아니죠, 그죠? 흑백 논리하면 뭔가 디코토미로 나누어가지고 자신의 어떤 주장만 옳다고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는 그런 전체로 인식하죠.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두 개념이 서로 대립되면서 동시에 합쳐진 이 인식이 무슨 인식이냐? 추상적이고 전체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합쳐졌을 때는 추상적이고 전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체를 표현하는 정관사 더는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이해됐죠? 다시 한번 쌤이 힘줘 이야기하면 뭐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상, 주지의 대상에 정관사들을 붙인다. 지금 여기에 예시해 놓은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읽어가다가 정관사가 툭 튀어나왔는데 이 처음 보는 어떤 정관사 표현이네 할 때는 이걸 가지고 응용해 보십시오. 거의 99%다 이해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부정관사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정관사는 말 그대로 부정, 정해지지 않은 것, 막연한 것, 뭔가 특성을 정할 수 없는 것. 하지만 그에 앞선 보다 중요한 개념은 뭐다? 개체를 표현한다. 개체를 표현하는데 그 개체가 어쨌든 막연한 거다. 즉, 달리 이야기하면 정관사를 붙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그것은 대화자 간에 좀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있고 또 일반 세상에 뭔가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래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the world 하고 한번 여러분 the world, a world 이렇게 하죠. 그죠? 이래 놓고 여기는 왜 이걸 이건 붙였는지 이제 여러분 느낌이 옵니까? The world.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이 세상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어떤 삶입니다. 공간입니다. A world는 모릅니다. 어떤 세상인지. 막연한 어떤 마치 지구와 같이 뭔가 이렇게 많은 어떤 생명체가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어떤 한 세상입니다. 이거는 저 외계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상상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once upon a time 이래가지고 나오죠, 그죠? 옛날 한때 there is a world, the world가 아닙니다. There is a world in which blah blah 이래가면서 뭐 누가 어떻게 살았던 옛날에 어떤 한 세상이 있었다 이렇게 할 때는 a world입니다. 왜? 모르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the world입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May I borrow a pen 했죠, 그죠? 이때 the pen 하면 안 되겠습니까? May I borrow the pen? 땅이 되겠죠. 막 쓰고 있는데 부드럽게 잘 쓰지거든. 그래, 야, 이거 볼펜 좀 내 빌릴 수 있어? The pen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야, 펜 하나 빌려줘. 아무거나 하나 빌려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너무 기초적이가지고 쌤이 막 눈을 부릅뜨는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합니다. 여기 나오죠, 그죠? 이제 Mr. Kim입니다. 앞에 했듯이 그냥 Mr. Kim 하면 대화자 간에 다 알고 있는 전체적으로, 그죠?
리오넬 메시 하면 다 알죠, 그죠?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들어오고 막 공차는 모습부터 해가지고 다 그려지죠, 그죠? 그런 때는 미스터 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상이다. 대화자 간에는 적어도 다 알고 있는. 야, 미스터 킴이 말이야, 너 보러 왔던데 미스터 킴이 누군지 모르는 상대방 보고 야, 김군이 널 인마 찾던데 이렇게 이야기 못 하겠죠, 그죠? 근데 어가 딱 오는 순간 이 불투명해집니다. 불투명해지면서 이 이제 보통 certain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certain 이렇게 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김씨라는 친구가 네 보러 왔대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표현에서는 이게 벌써 불투명함을 딱 나타내죠. 화자도 그 친구가 누군지 몰라. 단지 미스터 킴이라고 하는 그 사실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상대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to가 뭔가 불투명하죠. 그죠? 불투명하기 때문에 뭔가 정확하게 확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싸움의 뉘앙스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뭐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그죠? 우리 in a sense 이러죠. 그죠? in a sense. 막 어떤 뭐 측면에서는 어떤 뭐 의미에서는 이렇죠. 그죠? 이 뭐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런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어느 정도 상당히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I can understand it to a degree. 뭐 그래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a fox 하고 했죠. 그죠? 이때는 애니엄이라 그랬습니다. 애니. 자, 세상에 있는 앞에는 뭐 dog is a faithful animal 했지만 뭐 여우들 보고 다 집합 시켜놓고 애니 아무 여우 녀석이나 이렇게 탁 셀렉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전부 다 커닝한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말이에요. 교활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불특정한 녀석을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무나 잡아도 그렇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any입니다. any.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n apple a day 이렇게 하죠. 요거는 one의 의미인데 사실은 이건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per라고 이야기합니다. per. 우리가 percent 그러죠.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입니다. 이 기준. 그래서 하루당 한 개의 사과가 keeps the doctor away. 의사를 필요 없게 만든다. 의사 오면은 필요 없어요. 가세요. 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때는 정말 딱 하루에 한 개 이래 됩니다. 1대1 대응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적 비율이죠. per가. 그러니까 그러는 날도 있고 또 좀 과하게 먹는 날도 있고 이래가지고 30일 동안 보니까 30개 먹었더라. 그때는 an apple a day가 아니죠. 그죠? 그때는 an apple per day, per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분율로 나타내지만은 요거는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거는 딱 1대1 대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개.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먹으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거는 어쨌든 한 달에 30개 채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irds of a feather. 이건 뭐 아주 유명한 말이죠. 끼리끼리 논다.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끼리 함께 어울린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유상종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랬을 때 이 어는 원으로 이해해 보십시오. 하나다. 하나. 하나라는 의미가 동일하다. 같다라는 의미로 우리말에서도 파생이 되죠. 그죠? 저 녀석도 하는 꼬라지를 보면 말이야. 꼭 하는 짓이 하나 같아. 한결같아. 그죠? 하나 같다라는 건 둘이가 똑같다고 한결같다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가 똑같다 이런 말이지만 어쨌든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 하나라는 의미에서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the same 의미로 이렇게 파생된 겁니다.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 문장이 아니고 뭐 이런 용법으로서 이 문장이 나왔을 때 저 어를 the same으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문장 해석, 이해를 갖다 그르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기서만 이야기할지 아마 쌤이 지금 이 문법 요 강의 시간에 이야기
빠뜨렸다든지 뭐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뭐 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이 뒤에 아마 문제로 제법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 가지고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자,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시를 꿰 바늘이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쌤도 옛날에 그랬지만 그림으로 공부한 겁니다. 아, 시를 깬 바늘. 어쨌든 이게 하나니까 하나로 쓴다 이렇게 외웠죠. 외웠는데 요게 개체라 그랬죠. 개체. 개체이기 때문에 이게 수식하는 거는 하나가 왔다라는 이야기는 이 전체를 하나의 개체로 본다 이 이야기입니다. 즉 이렇게 볼 때 묶어 가지고 하나로 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기능적 기능에 의한 어떤 수의 표현이라는 뒤에 내용에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어쨌든 바늘과 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엔드로 연결되어 있지만 바늘과 실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둘이가 결합돼 가지고 이 전체가 하나의 개체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단수로 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Used for sewing. 바느질할 때 사용된다. 이렇게 되죠. 자, 앞에 정관사 용법하고 부정관사 용법하고 했는데 뭐 이 정도는 대부분의 책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건데 어쨌든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적용시켜 보면 부정관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볼 때 the world, a world 이렇게 나왔을 때 무심코 그냥 뭐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the world가 나왔으면 이 세상 혹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세계 이렇게 이해를 하고 a world 하면 막에는 어떤 한 세상이다. 상상 속에 있는 세상일 수도 있고 그렇게 명료하게 딱 구분하고 지나가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관사용법에서. 그리고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관사. 그 시기 있잖아. 있나? 그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상. 주제 대상. 대화자 간에 다 알고 있는 대상에 붙인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사회 현상에 각각에 적용해가지고 쭉 이해해보면은 앞에서 지금 제시했던 이 예문 외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쉽게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 됐죠? 한 강이 세 강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문법 강의를 하고요. 조금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은 아마 뒤에 나오는 이 문법 연습 문제에 쭉 나올 겁니다. 이때 다시 한번 더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